무소유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봐도 되죠. 갖지 않는 것, 가짐이 없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그죠?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무소유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무소유 했더니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너무 몹쓸 해석이야.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무소유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방향은 맞죠. 무소유하다는 거는 있는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무소유, 극복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이 더더욱 도가 더욱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진짜 물질을 놓고 또 몰라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생각조차도 놓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이 생각 자체도 놓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열반의 상태, 아라한의 상태라고 그러나요? 아공의 상태를 뛰어넘은 그 상태,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무소유를 계속 외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런 느낌의 무소유, 그런 어떤 정점에 있는 무소유라고 하면 방향은 맞죠. 지금 무소유를 그냥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무소유를 말하는 사람도 우스워지고 무소유를 공부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정 스님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떤 스님이 정말 바닷가에 별장이 뻔들러진 게 있고 사람도 많이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많아. 자, 이 스님이 일단 여기 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봤을 때 이 스님은 무소유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것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에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봐야죠.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저 사람의 깨달음은 어떠한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산속에서 그지같이 옷을 입고 뭐 해야 돼요? 뭐 집 한 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물질욕에 그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좀 깨달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선사나 삐깔나게 지어놓고 막 외제차 타고, 이건 잘못됐죠. 이런 전제가 깔린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보아하니까 재산 상태가 저래?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선요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 저 사람이 바른 영향력을 남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법리 세상에는 육신은 살고 있으니 크게 불법 없이 재산을 모았는가, 딱 거기만 보면 되는 거죠. 뭐가 이슈가 됐다고 하면 그럼 크게 불법이 없었고 남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 그러면 욕할 게 못 되죠. 거기에 이분법에 끄달려가지고 올레그름에 심지어 교회에서 달려들고 불교에서도 달려들고 불교 내에서도 싸우고 작금의 이 상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가 다 포함되어 있죠.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을 안 내는 것 정도만 해도 굉장한 무소유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또한 동전의 앞뒤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적인 공부로 갖고 갔을 때 무소유한다는 것은 소유함을 인정하면서 무소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 몸뚱이가 없이 어떻게 열반에 들 것이며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을 거예요. 몸뚱이를 인정 안 하는 거는 순리와 도리에서 나오는 섭리의 탄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섭리 위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몸뚱이라고 하면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고 연애도 해야 되는 거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거고 꼭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모든 욕망들을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은
막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스타일의 차이라는 거죠. 하지만 순리와 도리와 섭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내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 또한 우리 부모로서 부모님이 낳아준 존재인데 그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죠. 먹고 자고 싸는 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고 돈도 벌어야죠. 거기에서 남에게 해주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큰 불법들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게 쌓아서 이루는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종교인한테 종교인에게요, 여러분. 너무 특별한 도덕적 잣대들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거는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다 죽겠다는 소리. 이런 의미로 봐서는 순리와 섭리를 부정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너희들은 뭐 종교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사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지면 안 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 예스러운 생각이야.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버리셔야지. 핵심만 챙기면 돼. 핵심만. 가장 크게 또 그런 게 갈리는 게 요새 세상은 어떻게 해요? 대기업은 죽일 놈들이지. 대기업은 죽일 놈들. 대기업은 죽일 놈들. 자, 물론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또 봐야죠. 대기업은 죽일 놈들이래. 그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런 지금 이 이분법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대기업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분법 속에 사는 우리들 자체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알고 바꿔야 돼요. 대기업을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려고. 대기업 무너뜨리면 여러분 생활 좀 나아질까요? 절대 안 된다. 중소기업 살린다고 대기업 무너뜨리고 중소기업 막 살려놓으면 우리들의 생활이 좀 나아질까요? 정치가 깨끗해질까요? 절대 안 된다.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요. 우리 하나하나의 생각만 딱 바꾸고 무의자연에서 이 항해의 길을 아름다운 빛의 바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 지금 있는 룰과 지금 있는 여러분과 지금 있는 정치 경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뭐만 바뀌면 돼요? 우리만 바뀌면 돼. 우리의 생각들만. 이분법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생각들만 바꾸면요. 지금 있는 법들 충분해요. 지금 있는 기업 뭐 다 충분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지금 물질 세상 차고 넘쳐요. 자꾸 만들고 바꾸고 부시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무소유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지금 어떤 스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분법에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서로 욕하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 그런 것을 꼭 계속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기쁨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지금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 라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 라인 밑에 위에 있는 것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논이는 곳에서의 방향이고 오의 자리가 잘못 열리면 진리와 법리가 깨지고 양심과 자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지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때가 묻어 있겠죠. 그러면 불신의 세상이 이분법의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고 자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쁨, 즐거움, 행복, 재미, 자극, 쾌락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포인트를.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벼운 주제들, 가볍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이런 주제들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의 자리가 잘못 열렸다, 안 열렸다. 그 전제는 일단 버려놓고, 자, 쾌락부터, 자극부터, 재미,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어떤 인생이나 위치에서. 자, 언제 재밌죠? 이런 거. 언제 재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재미와 행복의 차이는 뭐지? 이런 생각? 자, 그럼 즐거움하고 행복?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말 아닐까? 기쁨은 또 뭐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행복하고 즐거움과 재미와의 차이부터 한번 좀 볼까? 이거는 좀 자극적이죠, 단어부터가. 자극과 쾌락은. 그러면 재밌는 것과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자, 그러면 요 애매한 부분. 재미와, 그거보다 조금 더 애매한 재미와 행복과 즐거움의 차이? 행복과 즐거움의 차이? 자, 여러분, 재미가, 어떤, 기쁘기 위한, 제가 기쁨을 일단 여기다 써놨으니까, 기쁘기 위한 어떤 자극의 정도를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본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가기 위한 이쪽은 물론 쾌락이 있겠죠. 자, 5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자극의 정도가 세질수록 어디로 가요? 쾌락 쪽으로 가겠죠. 자극의 정도가 적당하면 어떻게 와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재미 쪽에 머물러 있죠. 자극의 정도가 적당하면. 근데 자극의 정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서 세지면 어디로 가? 쾌락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적당한 자극 위에서 무엇이 추가가 돼야 그것이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까? 어떤 차원이냐면 약간 공부하는 차원에서의 깨달음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을 짓자면. 자, 지금 보리님이 얘기해 주신 건요. 이쪽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깨달으면요. 이쪽 차원이에요. 기쁨의 차원이에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구분 지어서 보는 거예요. 자,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있구나. 인생 무상하구나. 무의자연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알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요. 이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이런 자극에는 못 느껴요. 저만 봐도 이런 자극에서 멀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해야 돼요? 보리님한테 보리님이 그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 어때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게다가 보리님이 제 천부경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깨달아 주신다면 저는 어떨까? 기쁘겠죠. 각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는요, 요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청룡열차, 막 열차를 막 탔어. 재밌죠? 재밌죠? 쾌락적이기도 하죠. 엄청 자극적이니까. 자, 그리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 정도. 놀이동산 가가지고 재밌게 막 놀이기구 많이 탔어. 예를 들어서. 즐겁기도 하죠. 즐거울 수도 있지. 그 시간이. 자, 근데 그게 기쁠까요? 기쁨 다르죠, 좀.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 지어 보는 거예요. 기쁘다고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기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놀이동산은 그런 게 두루두루 다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서 너무 재밌었어. 이거는 뭐예요? 이쪽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덧붙일 거예요. 친구들과 갔더니 행복했다 라는 게 붙었어. 그죠? 친구들과 갔더니 행복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친구들과 갔더니 재밌고 행복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복통이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는 한 명이 복통이 와가지고 그날을
망쳤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기억이 애들하고 가서 행복했는데 즐거웠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야. 근데 그날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근데 내일, 오늘, 그게 지난주일이야. 생각해보니, 그때 너무 즐거웠네. 행복했고, 즐거웠네. 이런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밌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나 즐겁지 않을 수가 있다. 항시성의 느낌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항시성의 느낌. 항시성. 우리가 만족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어디에서였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만족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이 뒤쪽에서 시작을 하는 만족감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쁨까지 도달했다가 그거는 기쁨이 아닐 수가 있는 확률이 많은 거고, 만족감이 이 위쪽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의 포인트였다면 아무리 쾌락적이지만 기쁨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오를 열었을 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오를 안 열었을 때이기 때문에 쾌락이 굳이 나쁜 거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그죠? 왜? 순리와 도리와 섭리는 제가 밑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는 다 흐르고 있어요. 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는, 진리는 잘된, 바른 순리와 도리와 진리. 자, 그런데 오의 세상이 딱 잘못 열려서 이게 딱 단절됐으면 여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온전히 재미자고 쾌락만 남아있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간단하죠. 제가 그거를 구분 지으려고 해본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쪽으로 가면 그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절반이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재미와 자극과 쾌락에 의해서 경제가, 저는 절반이라고 툭 얘기는 했지만 더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먹고 자는 거 외에 다 익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만큼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자극적인 것에.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 오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포인트란 거죠. 포인트.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항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 다 뜯어 고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또는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배우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챙겨가면서 오해 자리에만 고쳐 앉으면 돼요. 모두가 한 명씩 한 명씩 고쳐 앉은 수밖에 없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갖고도 싸우고 지금 미사일만 안 쐈지 전쟁인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무의자연의 배를 바로 띄울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쾌락에서 오는 기쁨, 자극에서 오는 기쁨, 뭔가 재밌는 것에서 오는 기쁨일 순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자,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항시 구하고 있는 것이 얻어졌을 때, 물질 세상에서의 말고, 물질 세상에서의 것 말고 항상 구하던 것이 얻어졌을 때, 또는 무언가 깨달음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굴러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때 기뻐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굴러가는 모습을 내가 목격했을 때, 혹은 내가 그 위에 있을 때, 혹은 그 길을 깨달았을 때, 이때 기뻐요. 그런 과정에 즐겁고 행복감이 있고,
그런 과정에. 자, 물질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행복들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천부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과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 쪽으로 갈수록 맞는 행복과 즐거움 위에서 기쁨이 탄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질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잘 모르겠고 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육생이 열린다는데 난 이게 열리는 것도 잘 모르겠고 느낌은 환호, 5의 자리, 7의 자리가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잘 모르겠고 인중천질, 양악명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떤 뭐 조금 더 터지는 깨달음의 기쁨이 즐거움과 행복한 순간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그거는 지금 아직 제 배가 거기에 닿지 않았기 때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죠. 이 배를 제가 진짜로 띄운다는 의미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목숨을 건 게 아니지. 목숨을 이미 그냥 내놨지. 내놓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왜 그런 건지 천부경의 어떤 무게감과 가치를 알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배를 띄우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배를 띄워주세요. 배를 띄워주시고 그거는 동전 뒤집기와 마찬가지로 그냥 딱 하고 뒤집으면 바로 지금 띄울 수 있어. 난 아직 못 배웠어요. 감도 안 와요. 천부경이 뭔지 몰라요. 아직 뭐 바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이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미 여러분도 모르게 띄웠다 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띄웠다. 근데 어디로 가나 지금 잘 못 보고 있어. 어디로 가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진리역학에 제가 그림을 좀 보탠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길, 도의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게 항해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서 참을 조금 더 보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무의자연의 방향으로 순행하자.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띄웠으면 좋겠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그림에서도 안에 보면 여기도 천이 있어요. 여기서도 천지가 나뉘었고 여기는 명확하게 나뉘었고 자, 얘는 다시 1이라고 써놓은 건데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이라고 봤을 때 이미 천은 어디에 있죠? 이 1이 시작하기도 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천이 3하고 이 1이 뒤로 와서 괴화 3한 존재의 3에게 무언가 떼어주는 천이라고 봤을 때는 더 하위에 있는 천이겠죠. 더 하위에 있는. 하지만 천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성격을 따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천조차도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가지의 극을 이 1 이전의 천으로 따지고 올라가 본 거예요. 지금 이 천이란 자체 i도 어떻게 하고 있어? 얘가 천의 1이라면 이 천 i도 양과 그리고 인을 갖고 있는 거죠. 천 자체에서도 그거를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소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요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내어줬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뭐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는 조화의 이치인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